자, 이번 시간에는 선화증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화증권이 뭐라고 그랬죠? 수출화물을 배에 선적하면 주는 권리장이다 그랬죠. 그걸 우리가 뭡니까? 빌 오브 레이딩이라고 그랬습니다. 빌 오브 레이딩. 요 빌 오브 레이딩을 줄여서 BL이다 이렇게 불렀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단어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빌이란 말은 아무데나 쓰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빌은 뭡니까? 청구서죠. 청구서 뭐예요? 밥 먹고 나면 영수증주세요. 청구서. 그죠? 돈 달라고 하는 거. 그죠? 그 청구서는 것은 내가 당신네 배에 물건을 실었으니 운임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화물이 차도 수 있도록 이걸 주세요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빌이란 말은 청구서는 우리가 흔히 BL이라든지 빌 오브 레이딩에서 환음이라든지 환음은 왜 빌 오브 레이딩, 빌 오브 체인지요? 요거하고 바꿉시다는 거죠. 체인지, 그죠? 뭐하고 환음은 돈 주세요 말이죠. 이렇게 빌이란 말은 이런 경우에 쓰는 거지 아무 때나 쓰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 선화증권이 크게 우리가 뭐라냐면요. 여기 우리가 운송에 관한 국제 규칙들 중에서 함부르크 규칙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화주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규칙이거든요. 그러면 선사를 중심으로 유럽의 선사를 중심 규칙은 헤이그 규칙이다. 헤이그 비스비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78년도에 우리 화주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국제 운송 규칙 중에 함부르크 규칙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선화증권이라는 것은 앞에서 어떤 의미냐면은 자, 내가 이렇게 그 벌크선들은 뭐라 했죠? 벌크선들은 뭐를 합니까? 이 벌크선들은 용선이죠. 그래서 배를 빌리는 계약을 한댔죠. 그래서 용선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컨테이너선은 계약을 안 한다고 그랬죠. 왜요? 버스라 그래요, 버스. 버스를 타실 때 누가 타는지 모르고 내리잖아요. 택시는요, 1대1 거래죠. 그죠? 말은 없으면 암묵적인 합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컨테이너를 할 때는 그러면 계약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선화증권이 나옵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선화증권에 어떤 말씀드렸어요? 선화증권에 왼쪽에 맨 위에 수출자가 나오고요. 오른쪽에 맨 밑에 선사가 사인을 하죠. 물론 그 선사가 이렇게 포딩일 수도 있습니다. 포딩 비례. 그래서 일단 선사가 사인. 그러면 이 수출자와 선사가 둘이서 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도 계약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계약의 일종이다 가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무슨 말이냐? 바로 그겁니다. 이겁니다. 그것을 운송계약을 하기로 증거로 본다. 다시 말해서 운송계약의 증거지 운송계약서는 아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계약서가 아니라 운송을 하기 위한 증거 서류로 본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리고 내가 물건을 실으냐 빌이라고 그랬죠. 주세요 그러십니까? 내 화물이잖아요. 운송비를 내가 드렸잖아요. 이게 내 화물 내놓으세요라고 화물을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래서 권리정권이다. 화물에 대한 권리정권이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주차장에 차 내면 주듯이 뭡니까? 물건을 잘 받았다고 받는 게 화물 수령증 역할입니다. 그래서 선화증권은 크게 이 세 가지의 어떤 법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화증권의 종류가 어떻게 되냐 한번 보겠습니다. 선화증권 종류는 첫 번째가 선적 여부에 따라서 선적 선화증권이다, 수지 선화증권이다 그럽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선적이라는 말을 선적된, 수치된이라는 과거에 안 썼지만은 영어는 어떻게 돼 있죠? shipped bill, received bill이죠. 왜 그래요? 앞에서 우리가 부두 이야기를 하면서 몇 우리가 뭡니까? shipping 오더를 받아가지고 우리 CY에서 뭐였죠? 이 배에 만약에 컨테이너가 있다면 CY로 가고 CF에서 물건이 있다면 태올리 시트로 다시 말해 검수표를 통해서 CY로 왔죠. CY 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 다음에 배에 적재를 하겠죠. 적재를 하고 나서 보통 하루 이틀 있다가 뭐랍니까? 셀러가 그 선화증권 나왔죠? 라고 찾으러 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배가 물건을 싣고 나서 선화증권을 발행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랍니까? 시프트 과거량 배를 물건을 싣고 나서 발행했습니다. 이 말이죠. 그게 시프트 벨입니다. 이 시프트 벨은 뭐냐? 요거는 우리가 잠깐 좀 한번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있다 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만약에 미국의 서부 지형으로 부산항을 통해서 이렇게 수출을 LA 쪽으로 간다고 전제합시다. 그럴 때 이 서울 경기에서
바로 부산으로 이렇게 어떤 트럭으로 만약에 온다면요. 하나, 둘 것은 모르지만 트럭이 뭐 5대, 10대 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온다면은 트럭도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저거 어느 회사 거야? 한꺼번에 같은 차가 좀 많이 오네? 뭔가 하이제킹 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고속도로가 원체 붐비죠. 우리 자가용이라든가 화물차 위에 많이 차가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운송비가 더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빠른 시간 내에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적재하기 위해서 서울 경기에서 경기도 안산쯤 되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트럭으로 운전하면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부산 찐역까지. 부산역은 사람이 내리는 종착지고 부산층은 하물이 종착지입니다. 여기까지, 여기 철송장이라고 그러죠. 여기까지 운반을 해줍니다. 요럴 때, 요렇게 요건 어디 있죠? 그리고 또 여기는 또 보면은 양산에, 여기 부산에서 내륙에 있는 양산 ICD가 있어요. 여기 어왕이다죠? 안산이 아니고 어왕 ICD에 요 내륙에 있죠. 어왕 ICD가. 그럼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ICD라는 약가 여기 CY라는 말을 했다죠. 그러면 CY는 컨테이너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부두에. 이 부두에 배가 이렇게 접안해서 이렇게 배에 물건을 싣는 때 CY고요. ICD는 있어요. CY도 컨테이너를 야드 적재장이고 필드 그라운드 똑같이 단지 CY라는 말을 쓰면 헷갈리면 안 되니까 CD라 써서 컨테이너 대포 하치장이라 부릅니다. 근데 어디 있으면 인랜드 내륙이 있죠. 어디야? 어왕이란 놈이 내륙이 있잖아요. 서울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여기 어왕에 여기서 부산 찐역까지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럼 한꺼번에 빨리 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복잡 안 하겠죠. 그래서 그럴 때 물건은 받기는 받았잖아요. 받았다고 주는 게 리시브드 비엘이에요. 그죠? 그때 주는 거예요. 물건 받아서 수출금을 받았으니까. 근데 부산에서 만약에 바로 적재를 했다면 어찌 됩니까? 발에 실었다고 시프트 비엘을 주겠죠.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근데 아직까지 요만큼의 공간만큼 아직 안 왔잖아요. 그죠? 아직 내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받았다는 비엘을 줍니다. 이걸 뭐랍니까? 우리가 선적선화증권, 이걸 수취선화증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수취선화증권을 받아서 그 다음에 만약에 셀러인데 건네주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부산 부두에 도착해서 다시 배에 싣고 나면은 이걸 다시 리시브드 비엘을 교환해서 시프트 비엘을 주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얘를 자꾸 발행해서 또 발행하지는 않습니다. 왜? 내가 주식을 하나 샀어요. 정권이죠. 선화증권도 정권입니다. 이 정권을 주식과 채권이죠. 이걸 사서 분실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분실했다. 그러면 됩니까? 분실했다고 다시 또 재발행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분실할 수도 있고 또 재발행은 이렇게 정권은 그렇게 쉽게 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발행합니까? 선화증권도 분실했을 경우에 그냥 발행해 주는 게 아니고 법원에 채권 판결문이 있어야 되고요. 떨어진 분실했을 경우에 은행에 보증을 써가지고 이렇게 담보를 놓고 보증을 써서 이렇게 LG를 해줘야 또 BL만큼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만큼 까다롭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가 LBL을 받았다고 또 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리시브드 BL은 발행을 했지만은 좀 전에 배운 것처럼 네가 shipping 그죠? 오더를 받았지만은 여기서 뭡니까? 받았다고 네가 톨 리시트를 했다고 그죠? 검수했다고 또 CY에 보냈다고 CY에서 도크했다고 리시프트 했다고 받습니까? 안 주죠. 내부적인 거래죠.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언제요? 이놈이 부산에 CY 도착해서 배에 적재하고 나면은 이 리시브드 BL에 중간에 넓은 칸에다가 적재했습니다라고 뭐라고 쓰느냐? 온보드했습니다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날 했느냐 날짜 적고 책임자 서명이 있겠죠. 그러면 어찌 됩니까? 요 시프트 BL은 처음부터 배에 실린 거고요. 요거는 아직 안 실린 리시브드 BL이죠. 나중에 요 날짜에 실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프트란 말과 온보드란 말은 같은 말인데 여기다가 시프트란 말을 써버리면 시프트 BL과 리시브드 BL이 혼돈이죠. 그래서 시프트다, 온보드다라는 말을 바로 씁니다. 이렇게 다르게 쓰니까 리시브드 BL에다가 자체가 리시브드 BL은 내고는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아직 배에 안 실렸잖아요. 배에 적재돼야만이 내가 물건이 수출이 나갈 거라는 가정이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국내 내륙에 있으면 이게 하이제킹 당할지 불이 날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데미지 볼지. 그러니 내가 이거를 수출을 했다고 전제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온보드가 돼야만이 내가 언제든
출하할 수 있다고, 출항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프트 비엘은 우리가 UCP 600상에서 내고가 가능하지만 이 시프트 비엘은 내고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 내고가 된다고요? 리시브드 비엘을 받고 나서 언제요? 발행하고 나서 부산 부두에서 시와에서 네, 물건 실었어요. 온보됐습니다라고 표기가 있으면은 이때는 이 리시브드 비엘이 내고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선화증권 3개입니까? 시프트 비엘도 있고 리시브드 비엘도 있고 온보드 비엘도 아닙니다. 선화증권은 반드시 2가지입니다. 어떻게 있어요? 시프트 비엘이냐 리시브드 비엘이냐. 선적 선화증권이냐 그 다음에 수치 선화증권이냐. 그러면 수치 선화증권에다가 나중에 차후에 시와에서 물건 실었을 때 그 수치 선화증권의 공간에다가 온보드라는 표시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온보드가 됐다는 거니까 시프트 했다는 거니까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고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적 선화증권 그리고 수치 선화증권을 뒤로 가니까 뭐라 정해놨죠? 선적 선화증권은 정권의 발행일자가 선적일자고요. 자, 수치 선화증권은 어떻게 됩니까? 창고에서 또는 부두에서 아직 배가 안 들어왔다죠? 창고 어디입니까? ICD나 이런 데서 내가 수치했다고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화증권에 수치 선화증권에 뭐죠? 거기다가 온보드했습니다라는 말을 적혀 있죠. 온보드라는 말이 적혀 있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그래서 온보드 날짜가 적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화물이 온보드란 말이 있고 밑에 또 있습니까? 언제 몇 월 며칠 날 적재됐다고 그렇게 또 서명해서 증명한다고 책임자 서명이 있겠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것도 뭐하고 한다? 여기에 뭐하고요? 신적 선화증권과 온보드 비엘이 동일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뭡니까? 내가 발행일이 문제가 아니라 본선에 적재됐던 적재 표시 날짜가 우리가 그게 적재일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프트 비엘은요. 이 시프트 비엘은 요거는 발행일자가 적재일자고요. 그리고 수치 선화증권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선에 나중에 온보드 했다고 씌우는 이 날짜가 바로 적재일자가 된다는 겁니다. 요 두 개만 구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뭐다? 요겁니다. 선화증권은 반드시 선적 선화증권이냐 수치 선화증권이냐 둘 중에 하나다. 두 번째 가죠. 자, 무사고 선화증권과 사고부 선화증권이 있다죠. 이것도 설명을 합시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자,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소량화물을 가져왔어요. LCL 화물이죠. 그럼 어디로 갑니까? CFS로 갑니다. CFS는 뭐합니까? 물건을 이 큰 CFS, 이 큰 창고에 있고 물건을 내려놨어요. 그럼 누가 CFS 직원이 물건을 검수하겠죠. 그걸 뭐 했습니까? 톨리 시트라고 그랬죠. 검수표. 해보니까 이 아저씨가 뭐를 가져왔냐면요. 셀러인데서 뭐를 가져왔냐니까 뭐를 가져오세요? 요렇게 패킹 리스트가 하나 가져왔고요. 요렇게 커머셜 인보이스를 이렇게 4번을 가져왔어요. 원본 줄 필요 없죠. 원본은 누굴 줘야 돼요? 은행이 줘야 되니까 4번을 뭘 실은지를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뭐라 써놨어요? 100박스 실었습니다. 그럼 100박스가 이 물건을 요 내려놨을 때 CFS에 세어보니까 100박스가 아니라 그랬죠. 몇 박스라고? 한 박스는 미싱이고, 한 박스는 필프리지, 한 박스는 뭐 브레이키주고 이래놔서 뭔가 손실이 났죠. 이런 하자가 생긴 내용을 선화증권에다가 그대로 기록하는 거죠. 100박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97박스는 오케이고요. 한 박스, 한 박스, 한 박스는 노케이요. 그죠? 잘못된 내용을 적어 놓는 거죠. 이걸 뭐라 하죠? 이거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자비엘이다. 하자비엘. 그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거는 사고부 선화증권이라는 거 사고부. 그죠? 이런 거는 내고 불가죠. 왜? 우리 셀러바이는 100박스 주고 있는데 96박스밖에 없잖아요. 그럼 10박스에 대한 책임 누가 질 거냐는 거죠. 이게 선사가 안 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10박스 터진 건 내 책임 아니니까 요 10박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어놨듯이 내 책임 아니니까 셀러 물으세요. 이 말이죠. 그럼 바이는요. 100박스 달랬지 99박스 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자기는 내고 안 해주겠죠. 그러니 아까 셀러가 뭐였습니까? 그러니 요거 10박스 내가 책임질 테니까 에라이죠. 파손화물에 대해서 인데미티입니다. 책임질 테니까 그죠? 네트 보증서 하나 꺼내주세요. 이게 뭡니까? 파손화물 보장장이라고 합니다. 요걸 끊고 다시 말해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100박스. 그러면 그냥 그래 죽으면 되느냐? 그 말은 10박스에 대해서는 셀러 네가 책임진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론입니다. 우리 실무자로서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하고 나서 그냥 셀러가 바인데 그냥 서류를 줬어요. 그게 신용장이든 뭐든. 줬더니 나는 100박스 왔는 줄 알고
화물을 뜯어보니까 96박스밖에 없어요. 10박스는 문제가. 그러면 지금 화가 나겠죠. 그럼 가만히 있으세요. 돈 받았다고. 그러면 지될 거예요. 바이어가 셀러를 신뢰할까요? 아니겠죠. 이렇게 LG를 했을 경우는요. 안 드시네? 라고 하도 무방할 정도로 바이어 보고, 바이어님 미안합니다. 저희가 이만 사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셰박스에 하자가 생겨서 에러를 발생해서 이렇게 지금 선화증권을 내고를 했는데 셰박스는 저희가 미안하지만 언제까지 좀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신 그만큼의 금액을 따로 빼드린다든지 아니면 추가로 우리가 그런 게 스페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부품들을 라고 바이에게 통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배신감 안 느끼죠. 그래야 다음에 그렇구나 하고 또 리오더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무자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떨어졌죠. 그런데 요거는 LCR 화물일 때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풀 컨테너예요. 요만큼이. 전체가 우리 화물이에요. 휠을 채워버렸죠. 못 뜬다 그랬죠. 그럼 이 안에 뭐 들었어요? 자기가 가져온 거는 또 가져와서 아저씨가 뭐라고 가져왔어요? 패킹히트가 100박스래요. 코머셜 인머시 100박스라고 뭐 $10,000로 보내봤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또 이 선사가 뜯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뜯어볼 수가 없는 걸 내가 100박스라 해서 선화증권을 이렇게 100박스입니다. 이라 했는데 막상 나중에 바이어가 받아보니까 산업 쓰레기가 들었습니다. 그럼 누구인데 큰 소리 칠까요? 선사 보고 책임지라 그랬죠. 앞에서 우리 배운 것처럼 은행이 그죠? 매입은행 보고 바이어가 야 너가 서류를 가지고만 이렇게 검토하니까 내가 이렇게 사기를 당하지 않느냐 책임져라. 그죠? 그래서 내가 뭡니까? 나는 추상적인 어떤 그런 추상성의 원칙입니다. 책임 서류를 보는 거지 물품 검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서류를 꾸며줬다는 이야기는 100%를 센서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근데 선사가 책임 안 지는 방법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시프가요. 지가 카운트 100박스를 하고요. 지가 그리고 로드 했거든요. 라고 반드시 풀 컨테너는 이 말을 적습니다. 그래야만이 책임을 면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나는 책임 없어요. 누가요? 선사가 면책죠. 그리고 나는 이 몇 개 실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아니 붙자 알지자 부지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 unknown clause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고다 무사고보다는 누가 알 수 있는 거죠? 사고 났는지 안 났는지는 언제 알 수 있어요? LCR 화물일 때 알 수 있는 거죠. LCR 화물이 어떤 겁니까? 소량 화물이니까 CF서에서 우리가 검수를 하죠. 검수해보니까 100박스가 아닌 거예요. 그럼 사고 난 거고 100박스 맞아요. 사고 안 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고보다 무사고다는 이야기는 LCR 화물 때 이야기하는 거지 풀 컨테이너 때는 사고 난지 안 난지 알 수가 없죠. 왜? 뜯어보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FCR 화물 때는 단지 뭐만 한다고요? 그건 나 책임 안 집니다. 시프트로 카운트로 또는 시프트로 된 카운터 또는 뭡니까? 뭐라 하셨죠? said by contain, shift contain. 셀러가 지가 셀러가 지가 싫었다고 말한 대로 그렇게 적어줬을 뿐이에요. 이런 말을 쓰든지 shift contain load라든지 said by shift to contain 이런 말을 쓰면서 선사단은 몰라요. 몇 개 들었는지 내가 안 싫어서요. 나 책임 안 져요.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말은 풀 컨테이너 때는 그게 무사고인지 사고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LCR 화물일 경우는 무사고일 때는 문제가 없는데 사고생이 무슨 됐죠? 지금처럼 사고부 선화증권 주문 내고 안 되죠. 그래서 뭐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그런 화물 보상장을 써주고 무사고부 선화증권으로 교환해가 안 됐죠. 그럴 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지 말고 바이에게 사전에 통지를 해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모든 선화증권은요, 두 가지 방식입니다. 어떻게 되죠? 기명식이냐, 지시식이냐. 선화증권 두 가지예요. 기명식이냐, 지시식이냐.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기명식이라는 것은 수화인 난에, 선화증권 중에서 밑으로 두 번째 수화인 난에, 컨사인 난에, 컨사인은 이의가 붙은 게 수입자 맞죠? 물건 받는 수화인 난에 여기에 수입상 상호가 들어있는 거예요. 수입자가 직접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죠? 바이어가 돈을 주기 때문에 뭐 있습니까? 주는 방식은 송금 방식하고 주신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바이어가 돈을 주니까 굳이 뭐를 합니까? 서로 간의 선화증권은 배설을 통해서 권리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바이어를 적어버리는 거예요. 언제? 송금 방식, 주신 방식. 그죠? 그런데 신용장일 때는 누가 줘요? 은행이 돈을 주죠. 그죠? 은행이 뱅크가 주잖아요. 그래서 신용장일 때는 지시라고 씁니다. 어떤 지시요?
셀러가 지시한 사람에게, 왜? 셀러가 돈 받으니까. 또는 뭡니까? 은행이 지시한 사람에. 요렇게 해서 오다라는 말을 쓴데서 이게 오다 비엘이라서 지식이 신화증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언제 쓴 다음에 우리가 이럴 때는 언제 써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장 결제일 때는 이렇게 쓴다는 거죠. 자, 요거를 우리가 또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기명식이냐 지시식이냐 쓸 때는 꼭 기억하실 게 지시식 방식은 주로 신용장일 때, 기명식 방식은 우리가 송금 추심일 때. 그런데 투오더로 뭐고 투오더로 없이 푸는 뭡니까? 자, 요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투오더이라고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이 뒤에 투오더로 시퍼예요. 시퍼가 누구죠? 이 사람이 수출자죠. 수출자가 돈 받을 거잖아요. 수출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수출자가 지시 누구한테 줍니까? 바인데 주는 거죠. 주고 돈 받아서 이 말이죠. 그런데 통상 요즘은 이거 많이 생략하고 이렇게 투오더만 씁니다. 그래서 여기 지시식이잖아요. 지시식인데 단순하죠. 그래서 단순 지시식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요. to order of 그냥 뱅크가 있어요. 뱅크가. 은행 이름이 있습니다. 시프가 아니라. 요 은행이 지시한 요 은행은 주로 어떤 은행일까요? 주로 개설은행입니다. 이슈은행이죠. 개설은행. 개설은행이 돈 받으니까 왜? 내가 보증 썼으니까요. 그래서 은행이 지시하는 자 누구죠? 봐야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은행 이름이 있다 해서 기명지시식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런 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투오더를 하든지 투오더 오브 뱅크라든지 이런 식으로 LC 방식에서는 어디다가요? 컨사인인 안에다가 컨사인이 물건을 받는 수화인이죠. 요 안에다가 이렇게 쓴데서 오더란다 지시식 방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 더 보시는 게 해양선화증권이다, 내국선화증권이다. 어떤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십니까? 오션빌이란 말은 우리 큰 바다로 가는 거죠. 큰 바다로. 그죠? 내국선화증권이다 뭡니까? 요거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 미국의 LA까지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큰 바다로 갈 때 이런 배에 실는 것을 우리가 오션벨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우리가 도메스틱 벨은 뭐냐면 여기 있죠. 뭐 부산을 통해서 큰 배로 가기 전에 이렇게 기차로 오든지 트럭으로 오든지 뭐 비행기로 올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부산에 와서 물건 내려서 작은 배에서 큰 배로 옮기 실는 거. 이러면 됩니까? 이 안에서도 배에 실었으니까 뭔가 선화증권을 주겠죠. 이게 뭡니까? 도메스틱 벨이죠. 국내에서는 이런 경우는 많이 쓰지는 않겠죠. 네, 이런 경우를 주로 우리가 도메스틱 벨이다, 내국 선화증권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에 또는 우리가 보시니까 유통가능 선화증권이다, 유통불능 선화증권이라고 있습니다. 유통가능은 뭐예요? 이 말해서 원본을 말하고 유통불능은 사본을 말합니다. 그럼 원본이란 뜻이 뭐냐? 원본이란 뜻이 원본은 그냥 오리지널이라는 뜻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니고시에이셔블이라는 말이 더 좋은데 대선 오리지널이다. 그죠? 또는 뭡니까? 난 니고시에이셔블. 이거는 내고 안 됩니다. 이건 카피입니다. 순수 사본입니다. 왜요? 왜 내고 안 돼요? 은행에 이 소리 주면 사본이니까 내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게 어떻게 있느냐 보시니까 이렇게 유통선화증권이고 우리가 유통불능선화증권, 원본이고 사본이고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원선화증권과 집단선화증권, 혼재선화증권 할 말이 많아지죠. 자, 미리 한번 봅시다. 원선화증권이란 뭐냐면요. 원래 선화증권은 누가 발행하냐면요. 선사가 발행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우리 포드는 선화증권을 발행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발행을 못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너는 배가 없잖아요. 알겠죠? MBOCC라고. 배가 없는데 어떻게 배에 물건을 실어요? 물건을 실어야 선화증권이 발행되죠. 다시 말해서 선화증권이나 수출 화물을 배에 실었다는 증명인데 포드는 배가 어떻게 선화증권을 실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누가 실어요? 선사만이 발행한다는 거죠.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풀 컨테이너예요. 자, LCL이에요. 자, 그러면은 풀 컨테이너일 때는 이 물건이 전체다가 여기 컨테이너가 우리 회사 물건입니다. A라는 회사. 그죠? LCL을 되는 일에서 이 회사가 B라는 회사 거고요. 여기 C고 여기 D라는 회사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비율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면 메뉴의 시프가
시프가 통상적으로 누가 나올까요? 이제 우리가 여기 요거부터 봅시다. 누가 나올까요? 시프가. 여기 비엘이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시프가, 여기 누가 있죠? 요렇게 이제 시프가, 이제 여기에 서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맨 위에 수출자가 누구냐면 B냐, C냐, D냐? 아니라는 겁니다. 왜? 세 명이 한꺼번에 들어갔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요 사람은 선화증권이 요렇게 석장이었어요. 요렇게. 여기 앞면이라면요. 자, 여기 요렇게 1번이라면요. 여기가 수출자가 있죠. 그리고 A, 여기 B란에서 물건이 있고, C란에서 물건이 있고, 여기 아닙니다. D란에서 물건이 쭉 있고, 그리고 나중에 서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세 개가 하나가 어찌 됩니까? 컨테이너 하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발행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이 컨테이너를 네가 혼자서 다 실든, 여러 명이 실든, 선사는요, 한 장만 발행합니다. 한 건으로 발행하죠. 한 건으로. 그래서 여기에 한 건으로 발행해서 선사 사인을 합니다. 선사가 서명해서 주는데, 그런데 문제는 요것처럼 A면은 A라 주겠지만 이런 경우는 어찌 될까요? B, C, D를 다 적을 수 없죠. 그래서 누가 나 있는 물건을 갖다 줬어요? LC라면은 포드가 갖다 줬죠. 포드가. 여기 누가 들어갔냐고? 포드가 들어갑니다. 요거에 따라오셨나요? 근데 요거 누가 발행한 거예요? 요거 서류를 누가 발행한 거예요? 선사가 발행했습니다. 이런 서류를 원선화증권이라 선사 발행 선화증권이다. 그죠? 캐리어 비율이다, shipping 비율이다 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따르셨죠? 그러면 요거는 누가 발행했어요? 우리 포드는 선화증권 발행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발행해요? 선사가 내가 이렇게 귀찮게 이렇게 세 개 다 안 가져오죠. 누가 가졌어요? 포드 가져왔죠, 포드가. 그죠? 그래서 이거를 포드 앞으로 주는 거예요. 포드가 선사, 이게 수출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시프가 되고. 이 사람 주면은 다시면서 이 원선화증권, 마스터비를 근거로 내가 B에서 C에서 C에서를 각각 세 개를 끊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꺼번에 이 내용이 한 회사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회사가 만약에 이렇게 세 회사면요. 한 건 안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냐? 그룹 페이지 비율이라 불러요. 그룹 페이지 비율. 여기 이제 집단 선화증권이다. 여기 집단 선화증권. 여러 페이지 있죠. 그러면 B가 쓰느냐, C가 쓰느냐, D가 쓰느냐 못 쓰죠. 왜? 여기 시프가 있고, 여기에 서명이 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요 서명 없잖아요. 요거 뭐 시프 없잖아요. 서명 없죠. 여기 시프 없죠. 서명만 있죠. 그럼 이거 하나가 있어야 되지. 쉽게 말해서 10,000원짜리 3분의 1 자른다고 3,330원 안 되죠. 그래서 요렇게 마스터비를 요렇게 보냅니다. 한 사람은 요렇게만 A 회사가 있지만은 여러 회사는 이렇게 날라와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재발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A 회사, B 회사죠. 그 다음에 여기 선사. 그 다음에 C 회사 시프고 여기 선사. 그리고 다시 D 회사 시프고 여기 선사. 그런데 요 선사는 누구예요? 선사가 아니라 누가? 내가 이 마스터비를 근거로 뭐를 발행했어요? 포드가 발행했어요. 결국 이렇게 내어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룹 페이지로 받았던 마스터비를 근거로 새롭게 포드가 재발행해서 뭐랍니까? 이것이 포딩 비율입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보시는 게 혼재 선화증권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한 번만 더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통상 우리 현장에서 많이 이런 말을 많이 쓰죠. OBL 많이 하죠, OBL. OBL 이렇게 쓸까요? OBL이 뭐예요? 오리지널 BL이라는 거죠. 오리지널 BL 누가 발행하냐 하면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선사가 발행입니다.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아, 그러면 포드는 발행 안 합니까? 포드 발행합니다. 포드가 발행하는 게 만약에 본문이 아니면은 내고 못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흔히 말해서 포드가는 LCL 한문은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뭐 선적도 못 내고 못 하라고? 아닙니다. 선사가 발행하는, 포드가 발행하던 오리지널이란 말이 있으면 OBL이죠. 오리지널 BL이죠. 뭐죠? 오리지널의 말. 요렇게 오리지널은 도장 아까 보셨잖아요. 그런 선화증권은 OBL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선사 선화증권 포워딩 BL인데, 선사 선화증권은 뭐라고 부르냐? 원래 선사가 하는 선화증권은 원래 지름 보면 shipping company BL이죠. 선사가. shipping company BL입니다. 또는 뭐라고 부를까요? 이 선사가 우리가 됩니까? 운송회사죠. 그래서 캐리어 BL이라고 부르겠죠. 운송회사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부르는데 선사 안에 마스터비는 뭐냐면요. 마스터비를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스터 누구예요?
선사가 아니에요. 선장이에요. 선장. 선장이 발행할 수 있죠. 어떤 선장이? 그 선사 안에 이 배를 총책임지는, 그죠? 캡틴, 선장이 발행하는 게 마스터벨이에요. 그러나 이 선장도 누구 소속이에요? 선사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통상 우리가 shipping 비일이나 캐리어 비일이나 마스터 비일을 선사 발행 비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통상 마스터 비일은 선사 발행 비일이고, 그리고 shipping 캐리어 비일은 선사 발행 아닌가 보다. 이거 아닙니다. 마스터 비일은 원래는 선장이 발행해요. 포워드는요, 아까처럼 여러 회사가 들어있잖아요. 그룹 페이지 비일. 이럴 때 이 자체는 뭡니까? 시프를 누구로 잡았죠? 포워드로 잡고 선사가 서명한 거죠. 선사가 서명하고 줬는데 여기 B, C, D죠. 아무나 몰아줘. 그러면 다시 이놈을 견질로 이거 누가 가지고 있어요? 포워드 가지고 있고 이놈을 견질로 누가 준다고요? 다시 세 건을 따로따로 붙은 게 아니라 따로따로입니다. 발행하죠. 여기에 시프가 B, 여기에 포워드가 서명, 여기에 시프가 C, 포워드가 서명, 여기 시프가 D, 포워드가 서명. 이렇게 해서 뭡니까? 이게 뭐랬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재선언 조건이다 말씀드렸죠. 그럼 그거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원본을 보셔야 되는 좋은데 여기 보시면은 맨 밑에 서명이 있죠. 이게 서명이 보이시나요? 요 회사가, 그죠? 요 회사가, 즉 다시 말해서 이 회사가 선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려면요. 밑에 이 회사가 as carrier입니다. 선사로서 발행했습니다 하면 선사 발행 비율이에요. 요걸 따라오셨나요? 그런데 이 유러시안 컴퍼니가 뭐라고 써놨죠? 에이전트 for 현대마린입니다. 그럼 현대상선의 에이전트입니다 라고 해서 발행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거는 포워드 비율이에요. 요거는 뭐죠? 이거는 선사 발행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밑에다가 써놓죠. 캐리어가 발행했습니다. 그럼 이 캐리어예요. 그럼 선사 발행이고. 에이전트로서 해서 누구 에이전트? 뭐 현대 또는 뭡니까? 뭐 우리가 또 뭡니까? 동남아 상서, 옐로시핑 이런 회사로서 우리가 에이전트입니다. 그럼 이게 포워드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신용청장 볼 때 뭐랬죠? 나는 포워드 비일 안 받아요 하는 경우 있죠. 그럼 이거 안 됩니다. 자,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일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마스터 비일이에요. 요거 그럼 선장은 누구 소속이에요? 누구예요? 선사 소속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으로 선사 발행 비율은 그냥 캐리어 비율이다, shipping company 비율이다 많이 하는데 선장이 발행은 또 선장도 우리 선사의 치군이기 때문에 선사가 선사 발행을 합니다. 아까 요건 여러 LCR 화물일 때, 요 LCR 화물일 때 발행은 뭡니까? 이 마스터 비율이든 캐리어 비율이든 shipping company든 선사 발행을 이거를 내가 담보로 다시 누가요? 포워드가 새로 만든 데서, 그죠? 포워딩 벨이라고, 또 포워딩 뭡니까? 집밖에 없대서 하우스 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누가 발행해야 돼요? 선사가 발행하죠. 근데 포워드는 발행 못 하죠. 그래도 만약에 득필이 많이 없으면은 은행은 수리한다, 신용청에서 했죠. 왜? 수리를 안 하면은, 그러면 LCR 하면 어떻게 되더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OBL이라 그러면 선사가 발행해서 오리지널이시도 OBL이고, 포워드가 발행해서 오리지널이시면 OBL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